베르트 모리조예요. 생소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마네의 제비꾼 여인. 이 사람 마네랑 어떤 연관이 있겠구나. 애인? 뮤즈? 베르트 모리조. 이 여인 때문에 마네의 그림이 확 달라지는 계기가 되는 게 한 여인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마네가 이렇게 생겼어요. 별 모양은 없다, 그죠? 마네도 집이 굉장히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살롱전에 1861년에 첫 번째 흥경화를 내서 한번 출품을 했다가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그리고 63년도에 이 그림을 출품을 해요. 출품작이 한 5,000점이 출품을 했는데 그 중에 3,000점이 떨어져요. 2,000점만 전시를 하고.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박탈당했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떨어진 그림들만 다시 모아서 한번 낙선제를 한번 해라. 그래서 떨어진 그림들을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전시를 했는데 그게 걸렸어요. 이 그림이. 이 그림이 걸렸는데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까무러쳐 버려요. 우리는 지금 모든 걸 다 겪고 왔기 때문에 이게 뭐 까무러칠 일이야. 아무렇지도 않는데 왜 그랬을까? 여기도 지금 또 보니까 이놈의 여성이 또 나를 동그랗게 눈을 쳐다보고 나를 또 쳐다보고 있어 지금. 그죠? 또 쳐다보고 있고 풀밭에 우리가 소풍 가서 점심 먹으면 이렇게 점심 먹어요. 남자는 옷 입고 있고 여성은 옷 벗기고 먹어요. 사회적인 이 부분이 굉장히 낯선 그림이잖아요. 낯선 그림. 밖에 나가서 체면과 이런 부분을 중시하는데 어떻게 지금 여성을 과감하게 벗겨서 그것도 정중앙에 앉히면서 나를 똑바르게 좀 쳐다보게 좀 만드는 이런 구도 자체가 충격을 줍니다. 두 번째 모델인데 바로 그 부인이 됩니다. 좀 못났나 봐요. 얼굴을 안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부인의 동생이죠. 처남이고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마네의 동생, 외젠 마네예요. 마네의 이 가족 관계부터 한번 볼게요. 마네의 아버지예요. 딱 보니까 아주 뭐 고리타분하게 생겼네요. 예전에 법원에서 이 판사를 하고 했던 분이에요. 자, 그리고 집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한테 만에도 그 법률 공부를 시키고 이제 이랬는데 집이 잘 살다 보니까 음악 선생님들을 불렀어요. 음악 선생님을 불러서 마네랑 그 외젠 마네 동생한테 이 피아노를 가르치게 했었어요. 피아노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부인이죠. 시잔 미노프라는 사람인데 피아노 치고 있는 피아노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가르치도록 했었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아기를 하나를 낳습니다. 그 아기가 아까 물방울 불던 애 있죠.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마네가 그 피아노 선생님하고 결혼을 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피아노 선생님이 마네 피아노를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살아있을 때 아기를 낳았던 거예요. 낳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마네가 그 피아노 선생님하고 결혼했다고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애 누구 애예요? 동생이에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그림은 1860년 오기스트 마네 부부라는 마네가 부모님을 그린 그림입니다. 마네의 분노가 표출된 그림 같아요. 두 분의 표정이 너무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무슨 큰 비밀이라도 있는 듯 근심 어린 표정들입니다. 탁자를 한번 보세요. 탁자에는 프랑스 최고의 훈장인 레지옹 데너르 훈장이 놓여져 있죠. 사회적으로 대단한 명예가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집안이지만 이 당시 아버지는 매독으로 신음을 하고 있었고 또 숨기고 싶은 비밀을 마네가 대신해서 덮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인 슈잔 리노프는 프랑스에서 혼자 지내다 마네의 집
피아노 선생님으로 오게 되면서 둘은 비밀 연애를 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 어느 날 수자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마녀의 아버지와 마녀의 앞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둘 중에 하나라고 폭탄 선언을 하게 되는데, 집안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마녀로서는 수잔이 좋든 싫든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초상화에 표출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다음 해인 1863년 수잔 리노프와 갑작스러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이의 성은 마녀가 아니라 부인의 성을 따서 린호프로 올라있고 마녀를 데브라 불렀습니다. 아이 내용의 그림 또한 몇 점 그렸는데 표정이 한결같이 어둡게 그려져 있습니다. 영화 전반부에서 모네와 모리조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혼 후 2년이 지난 시점인 1865년입니다. 올림피아가 세간의 화제를 또 불러일으키고 있을 때였죠. 마네의 모델이 된 모리조는 마네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고, 마네 또한 조심스럽게 모리조를 사랑하게 됩니다. 둘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세상의 이목에 부담을 느낀 마네는 가족이 되어 평생 곁에 두고 사랑을 나눌 생각으로 동생 외젠과 결혼하도록 제안합니다. 영화를 잠깐 보면 모리조가 외젠한테 외젠이 청혼했다고 얘기했죠. 지금 외젠이 누군가요? 마네의 동생이에요. 자,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둘이가 여기는 약간 거리를 두는 것처럼 이렇게 영화가 계속 진행이 됐는데, 둘이가 너무 사랑해요. 둘이가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소문도 이제 이렇게 늘 그림을 코치를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마네의 애인이 모리조다 이러면 소문이 너무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리조가 부담스러워요. 그냥 이렇게. 그러나 이 모리조가 없이는 이 마네는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아까 뚱뚱한 부인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부인은 부인이고, 부인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이 마네가 사랑했는데, 이 모리조는 자기 작품의 뮤즈였고 예술의 뮤즈였고 정말 또 사랑하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오히려 역제안을 해요. 내 동생하고 결혼해라. 그래야만이 자기 곁에 두고 평생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집안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아버지의 가 데려왔던 음악 선생, 마네한테 피아노를 가르쳤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아기가 났어. 마네의 아기인지 아버지의 아기인지를 몰라. 근데 아버지의 아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랬는데 이 마네는 그런 아버지의 허물 이런 걸 덮으려고 자기가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다면, 그래서 아기를 아무튼 자기의 밑으로 놓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키워 나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아버지로부터 한번 전력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정말 보낼 수가 없어. 모리조 또한 굉장히 잘 사는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런 집안에 태어났던 이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의 교수가 유부남한테 예술적으로 굉장히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네가 이제 내 동생 외젠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죠. 자, 가기 전에 이 모리조가 그렸던 그림들이에요. 그림 한번 보세요. 굉장히 그림 잘 그려요. 자, 엄마와 언니 에드마, 이 그림이고, 아까 영화에 나왔죠. 로양 포구 직한 언니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 전형적인 인상파 화가의 빛이죠. 그래서 빛이 너무 좋다, 공기가 좋다라고 했던 그림이에요. 자, 여기도 나비 사냥이라는 그림, 나무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아주 깨끗한 공기까지 막 느낄 수 있다라고 아까 화상이 돈을 줬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1회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의 출품, 74년도부터 총 8번을 하는데, 모리조는 제5회 때인가 한 번 불참을 해요. 그때 아기를 빼가지고. 그때 못 가고 다 참여를 했던 이 그림이 아까 너무나 베르조의 그림이 좋다라고 막 칭찬했던 그림이에요. 요람이라는 그림.
자,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림에 그리는 한계가 있었어요. 파격적으로 그리다 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일상적인 그림들, 풍경화 이런 것밖에 지금 그릴 수가 없는 시대라 그림이 대부분 이 빨래 그리는 그림 자, 그리고 딸 이름이 줄리거든요. 자, 외제는 아까 이 만의 동생이에요. 남편이고 딸이죠. 그런데 또 이 딸 가지고도 얘가 지금 만의 애인지 아닌지 지금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럼 엄마만 알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줄리의 아버지로 마네를 의심해볼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마네는 모리조를 모델로 11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2점은 모리조에게 선물을 주고 마네가 5점을 가지고 있었죠. 4점은 팔게 되는데 그중 영화 제목인 마네의 제비꽃 여인, 제비꽃 장식을 한 자신의 초상화를 마네의 호의적 평론가였던 테오도로 디러에게서 마네가 죽은 지 10년 후쯤 사게 됩니다. 모리조가 이때까지도 마네를 사랑했다는 증거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도 아주 멋있는 그림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애가 쑥 컸어요. 줄리가 컸습니다. 한 18살 정도가 돼요. 그때 모리조가 그렸던 그림이고요. 모리조가 93년도에 그렸는데 95년도에 죽어요. 장티푸스로 죽어요. 이 모리조가 장티푸스로 51세로 죽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왜 넣어놨냐면은 모리조와 줄리, 요 줄리가 모리조 딸이죠. 르누아르가 그렸던 그림이에요. 94년도 죽기 1년 전이네요.